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올해 세 번째 과열 대책인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신규 규제에 대해서 핵심 요약을 해드리고요. 시장 파급 효과까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부동산 대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만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면서 최대한 쉽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불변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는 시장이 한쪽으로 과열될 때만 개입을 한다. 그래서 상승 막바지 대책이 발표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이렇게 늦게 발표하는 대신에 언제나 시장의 예상보다 이 부동산 대책은 강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됐어요. 11호 부동산 대책 전 시장 흐름을 알고 계셔야 이번 대책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에 시장은 어떤 흐름이었다? 10억에서 15억 아파트의 거래 증가가 꾸준히 이뤄졌어요. 왜? 627 부동산 대책에서 6억 대출 제한을 가했는데 이 가격대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것을 판 사람들이 무엇을 샀다? 갭 투자에 나선 겁니다. 15억에서 25억 아파트에 갭 투자에 나서면서 한강벨트와 분당, 과천 등의 과열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파트를 판 사람이 25억에서 35억 아파트에 실수 매수를 나서다 보니까 10억에서 35억 아파트에 과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규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상이 되시죠? 10억에서 15억 아파트, 모든 아파트 가격 상승에 불씨가 되는 대출 규제 영향을 안 받는 가격대에 수요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갭 투자도 차단시키고 대출 한도도 축소시켜요. 자, 과열의 중심지 15억에서 25억 아파트도 수요를 억제시킵니다. 갭 투자를 차단시키고 대출 한도를 축소해요. 자, 근데 6억 대출 제한으로는 영향을 못 받으니까 추가로 6억에서 더 낮추는 방안이 나오겠죠. 자, 25억에서 35억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 라인에서는 어떻게 한다? 여의도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왜? 이미 갭 투자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 축소만 나오는 건데 좀 대출 한도를 많이 줄였어요.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지역하고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중원구, 성남시 전체와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까지 총 경기도 지역 1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존의 강남 3구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대폭 확대가 된 거예요. 허가 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과 다세대 주택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자, 지정기간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인데 이거 풀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봐요. 자, 이것을 지정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에서 25억 아파트의 갭 투자 수요 차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광범위 지정이 나왔어요. 과열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모두 지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 광범위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번에 좀 과열 대상에서 빠졌던 노도강 지역, 금관군 지역, 성남시 중원구나 수원 팔달구 지역 등 비과열 지역도 대거 포함됐다는 게 좀 핵심입니다. 아마 이 지역분들은 좀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광범위 지정할 경우에는 충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시적 2주택자라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샀어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기존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기존 주택에 세입자가 있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예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처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선매수 후 매도하려는 준비자, 특히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에 매도할 경우에는 차질에 불가피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10월 20일 전까지 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앞으로 5일장이 열렸다. 5일간 급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거죠. 핵심지의 호가 조정 분위기가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과열의 중심지인 애호개역 주변의 공덕 자이 보겠습니다. 전용 84 타입이 24억에서 23억 5천으로 조정됐고요. 고덕 자이 같은 경우도요, 대형 면적이긴 한데 22억 5천에서 21억 7천으로 갭 투자 가능 매물의 호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아마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가 가장 클 거예요.
두 번째, 수도권 전 지역 대출한도 축소입니다. 정확하게는 고가 아파트의 대출한도 축소예요. 자, 15억 이하 아파트는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데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원, 25억 초과 아파트는 2억 원으로 줄이게 됩니다. 일각에서 제기했던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같은 거는 이번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이거 목적이 뭐예요? 15억에서 25억 한강벨트 중심의 이 가격대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줄여서 실수요 목적 구입을 제한하려는 거고요. 25억 초과 아파트 강남 3구와 용산 9의 실수요 억제가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 지역 지정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대폭 확대했어요.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 9 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동일한 범위의 적용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는요, 과열 수준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차등 적용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냥 한 번에 다 쏟아붓네요.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1차 목적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에서 15억 아파트 실소유자의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그래서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돼요. 규제지역 확대의 두 번째 목적은 갭 투자 수요 차단입니다. 먼저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가 됩니다. 자, 여기에 신용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도 제한이 들어가요.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 차주는 투기과열 주택 구입이 1년간 금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득세 중과도 들어갑니다. 1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추가 주택 구입 시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물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유예받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지방 아파트에 거주한 사람들이 서울에 투자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음은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은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양도 제한이 되고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권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물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이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입주권 거래가 많이 제한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해리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권이 좀 급매가 나왔어요. 전 대비 한 7천만 원 정도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광명자의 더샵 포레나 입주권에서도요, 한 호가가 3,500만 원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는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입니다. 이건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죠. 가장 약하게 나왔어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액만 DSR에 포함된 것으로 나왔는데 어차피 규제지역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 있지는 않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규제 요약해드릴까요? 자, 10억에서 15억 아파트, 그동안 627 대책의 무풍지대라고 불렸던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줄어들었고요. 인기지역의 갭투자가 차단이 되면서 수요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과열의 중심지 15억에서 25억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지정, 그래서 인기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투자 수요가 70%를 차지했다는데 이제 그 수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이 지정됐고 대출 한도가 축소됐는데 주담대가 6억에서 4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25억에서 35억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6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부동산 대책에서 중요한 경과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 축소, 아까 15억 초과 아파트 그리고 25억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말씀드렸죠. 이게 누구한테 적용되냐? 자,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요, 시행일 전일 10월 15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들 되게 바쁠 겁니다. 자,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용 주택일 경우에는요, 10월 15일까지 지자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청 접수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잔금대출 보겠습니다. 자,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고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사업장 같은 경우는 10월 15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경우에도 잔금 제출 시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대출 한도가 6억에서 좀 줄어들었잖아요. 중도금이나 이주비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규제 대상 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은 규제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면서 강화되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 경과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규제 지역에 지정되면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줄어들죠. 이건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 일반 주택담보대출은요, 똑같이 10월 15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증명시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집단대출 역시도요,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 10월 15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거나 조합원일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다음은 전세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이주비 및 중도금 관련 대출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10월 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요, 전세출 제한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요. 신용대출 제한, 이제 1억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매수가 제한되는 것도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주비 중도금 관련 대출도요. 10월 15일까지 관리처분 인가가 나온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FA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대출한도 축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대출 신청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하고요. 한국부동산은 가격도는 KB부동산 시대의 일반 평균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 자료 등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FAQ 세 번째,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 LTV를 40% 초과하여 받아도 나중에 잔금 대출 40%만 받게 되나요? 자, 중도금 대출이 증액 없이 잔금 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금 대출 취급 시점에 담보 인정 비율 LTV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AQ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규제지역 내 분양권 전매 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자,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현재 전매 제한 1년 이후에 마음껏 양도가 가능했었는데 그게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그래요. 자,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로부터 즉시 전매 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일 분양권 기소유자, 이미 보유한 사람들은요, 1회 안에서 전매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권 이미 보유한 사람들 규제지역에 지정됐어도 이제 파는 게 가능하고요. 매수하려는 분들도 사는 건 가능한데 내가 산 사람은 다시 파는 건 안 된다 그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규제지역의 LTV 비율 40%가 생애 최초나 정책대출에도 적용되나요? 그랬더니 정부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타 정책대출, 생애 최초 대출, 신혼부부의 배려는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했던 11호 부동산 대책 후 전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에 두 가지 역할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브레이크입니다. 자, 시장의 과열을 꺼트리는 역할을 하는데 당분간 관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풍선 효과 우려 지역까지 광범위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27 부동산 대책보다는 관망세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방향키 역할입니다. 자, 627 대책 이전에는 25억 이상 아파트 강세가 나타났고 627 대책 이후에는 15억에서 25억 아파트 강세가 나타났거든요. 11호 부동산 대책에서는요, 11억에서 15억 아파트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자금 흐름이 그쪽으로 가도록 좀 유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비규제 지역의 대장 아파트의 움직임, 그리고 11억에서 15억 아파트의 거래량입니다. 자, 금일 저녁 멤버십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멤버십 영상에서 4분기에 잡아야 될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관망세에 들어갈 때 청약에서 기회가 많이 늘어나는데 알짜 청약이 많이 이제 준비되어 있어서 정리를 드렸고요. 분양권 전매 추천,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과 서울역 아이파크 현재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인지, 거래할 가치가 있는지 총정리를 드렸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멤버십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무주택자, 유주택자를 위한 투자 전략, 내 집 마련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